코 상담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늑연골은 재수술할 때만 쓰는 거 아니냐,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메디형 성형외과 이병혜 원장입니다. 코 수술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써야 할지,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써야 할지 많이 물어보십니다. 일반적인 코 성형은 보통 비중격연골이나 귀연골 같은 자가연골을 권해드리고 수술하고 있지만, 코가 많이 작거나 심하게 낮은 코, 들창코 또는 구축으로 인한 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늑연골 사용이 적합한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코 상담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늑연골은 재수술할 때만 쓰는 거 아니냐,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코 수술에 있어서 나한테 맞는 재료를 정하는 기준은 현재 내 코가 어떤 상태이고 얼만큼 코를 높이고 싶은지, 그리고 높이고 싶은 만큼 본인의 자가연골을 떼어다 쓸 수 있는 양이 충분한지 비중격의 크기와 귀연골량을 체크해서 재료를 정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원래 내 코 모양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과하게 많이 높이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내 코가 아주 작거나 들창코인데 코를 많이 높이고 싶다, 또는 구축코 재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늑연골이 더 적합합니다. 왜냐하면 코가 작거나 코가 들린 들창코는 피부 양도 적습니다. 근데 코를 많이 높이면 코를 세운 다음에 피부를 덮었을 때 피부가 많이 당기겠죠. 그럼 피부가 당기는 힘만큼 코끝에도 압박이 많이 가해집니다. 그 피부가 당겨 누르는 힘을 충분히 버티려면 코끝을 세운 지지대의 힘이 강해야 하겠죠. 그런데 우리 콧구멍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. 이런 재료들은 피부가 당기는 그 힘을 견디기에는 약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코끝이 떨어지거나 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모양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땅에 건물을 세우는데 지반이 단단하고 탄탄하면 건물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지만, 땅이 물렁물렁한 진흙바닥에 건물을 세우면 쉽게 무너질 수 있겠죠. 그것과 같습니다. 원래 코가 많이 작거나 들창코인 경우에는 겉의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조직도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길이와 높이를 많이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. 근데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은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없고 과하게 떼어내면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. 반면에 자가늑연골은 한번 충분히 채취해서 필요에 맞게 모양을 조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가늑연골이 더 좋다, 기증연골이 좋다는 논란도 많은데요. 저는 어떤 입장도 아닌 오직 환자 입장에서 보고 제가 20년간 코 수술을 해오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. 우선 자가늑연골의 장점은 말 그대로 내 조직이라는 점입니다. 남의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떼어내는 내 조직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나 염증 가능성도 낮습니다. 또 흡수도 거의 되지 않아서 처음 디자인한 모양 그대로 유지가 잘 됩니다. 반면에 환자분이 갈비뼈에서 늑연골을 채취해야 하니까 큰 수술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근데 저는 가슴 밑선에 1.5cm 정도 작게 절개해서 채취를 하고 있고, 늑연골 코 수술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흉터도 그리 티가 나지 않습니다. 자가늑연골 수술에서 또 많이 걱정하시는 점은 와핑이라고 해서 늑연골이 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요. 우리 가슴뼈를 만져보면 약간 둥글게 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혹 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제 자랑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저처럼 20년간 자가늑연골을 수술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사는 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술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가늑연골 수술하는 의사는 환자분의 코 상태에 맞는 자가늑연골을 적절히 채취할 수 있어야 하고, 또 제대로 조각하는 디자인 실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기증늑연골은 사체에서 채취한 늑연골을 말합니다. 개인별 대체할 수 있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이 부족한 경우에 낮은 코, 들창코, 구축코,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자기 가슴을 절개해서 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기증늑연골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기증늑연골은 흡수율이 높은 편이라서 처음보다 코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또한 아무래도 남의 조직이기 때문에 코 속에 넣으면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재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
많은 분들이 코 재수술은 두세 번은 기본이다라고 말합니다. 근데 이런 말들이 일반화가 되어버린 게 안타깝지만 처음 수술할 때부터 나한테 맞는 수술 방법과 재료를 선택한다면 첫 수술로 안전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코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코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 환자분 중에 콧등과 코끝이 아예 푹 꺼진 분도 계셨고 8번째 코 재수술을 한 분도 계셨는데 거듭된 재수술을 통해서 내부 조직이 거의 없고 천공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. 다른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수술이 힘들다고 저한테 오셨는데 부족한 조직을 이식해서 교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코의 기본적인 형태를 복원하고 내부 기능도 정상에 가깝도록 개선시켰습니다. 코 재수술인 경우에 여러 번의 실패로 환자분 혼자서 고민하고 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 재건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